홍석동 씨를 비롯해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납치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일당들입니다. 납치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의 신원이 공개된 뒤 막내 김원빈은 지난해 말 체포됐습니다. 보스라 불리는 최세용은 현재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동 씨 부모에게 전화로 협박을 계속한 김종석은 서열 2위, 세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곤은 서열 3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홍석동 씨 납치 사건부터는 이 두 명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김성곤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는 최근 김성곤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곤의 마지막 납치 행각은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현지 교민 박영수 씨가 그 표적이었습니다. 김성곤은 김종석과 짜고 인터넷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박 씨에게 연락해 휴대전화를 사고 싶다고 유인한 뒤 그를 승합차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납치 수법이었습니다. 총으로 위협하는 김성곤, 김종석과 몸싸움까지 하며 저항했다는 피해자. 김성곤의 총머리를 잡았죠. 잡고선 이러고서 막 흔들렸어요. 이제 제가 덤비니까 얘네들도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뒤로 이렇게 자빠지면서 총이 펑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쪽 부분으로 스쳤고 오발 사고로 김성곤이 총상을 입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한 방 펑 소리가 났어요. 그게 제 머리에 맞은 줄 알았었던 거예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머리판으로 권총 손잡이로 저를 때린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결국 풀려났다는 박 씨. 그런데 납치돼 있던 동안 이들에게 실종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꾸 누굴 죽이고 누구를 살해하고 그랬다고 그러길래 탈옥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김성곤과의 만남에서 사라진 석동 씨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을까? 2007년 공개 수배 사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김성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취재진을 만난 김성곤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머리가 총 생겨서 죽여버린다는 것을 일 안 하면 까짓짓것 안 했면요. 전화 한 통 안 해주면 개잡듯이 맞았어요. 그 앞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최소용과 김종석이 지난 2007년 안양 환전소 건을 하도록 강요했고 이후에도 이들의 협박에 의해 2차례 납치 사건에 가담했을 뿐 석동 씨에 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머리 갖고 죽고 싶다니까요. 제가 전화 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못 드린 이유가 저는 지금 1년인데 시간만 있으면 1년이에요. 제가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종성이랑 같은 문제는 될까 봐요. 대신 김성곤은 왠지 석동 씨가 살아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 생사가 너무 궁금하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장담 더 클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일꾼이 없으니까 살려줬다라고 하고. 하지만 김성곤 역시 김원빈처럼 범죄 혐의가 더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 석동 씨 납치 사건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마지막 피해자 박영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종석의 협박에 못 이겨 박 씨를 납치했다는 김성곤의 얘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얘기하기를 그랬어요. 우리는 친구 사이라고. 자기네 둘이? 네, 친구 사이고 제가 나보다 나이 많어. 그랬어요. 김성곤보다? 네, 동업자다 그런 형태였어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버린 김성곤과의 면회. 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은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곤과의 면회 후 한참을 말이 없던 어머니.
끝내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아들 살아있어 어디에? 석동아 제발 살아있어. 엄마가 꼭 너 찾을 거야. 알았지? 아들 제발 살아있어야 돼. 엄마가 여기까지 너 찾으러 왔는데 꼭 살아있어야 돼. 알았지? 석동아. 다음 날 취재진은 다시 마닐라로 돌아왔습니다. 김성곤과 김종석이 박 씨를 감금했던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눈을 가린 채 끌려가 납치된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기억하는 건 차창 밖으로 곁눈질하다 발견한 바나나 나무였습니다. 곁눈질로 옆을 봤는데 다 바나나 나무예요. 바나나 나무. 그러니까 키가 한 2m 정도 되는 바나나 나무가 키가 작거든요. 그리고 정렬이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 씨의 증언을 토대로 추측해본 장소는 마닐라 인근 대규모 바나나 농장이 있는 까비떼 지역. 이곳은 한국의 경기도 정도 크기입니다. 까비떼 지역 교민들과 함께 은신처를 찾아 나섰지만 이 지역에 위치한 바나나 농장만도 100여 개. 곳곳에 외진 집들이 발견됐지만 접근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총기 소지 허가가 되고 개인 땅이 있으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들어갈 일도 없고 현지인도 그 남의 땅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 지역엔 산과 계곡도 많아 살인을 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유난히 까비떼 쪽에 사망 사건이 많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이 외져서 딴 데 사건을 일으켜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사건이 나서 수적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여기는 버릴 때 걸릴 위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던 중 김성곤의 아내 한순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순진 역시 김종석과 그의 현지처 마델의 협박에 의해 박 씨 납치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며 김성곤과 같은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그 마델이 몇 번을 나 총 부르면서 총 없으면 제 주변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나가지고 칼 배에다 딱 대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김종석이 마델밖에 없고 마델은 김종석이 없으면 김종석이가 그렇게 해서 돈을 해면은 그걸로 마델 식구도 있다고. 또 김종석과 마델에게 끌려가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박 씨를 감금했던 은신처가 수상하다는 말을 합니다. 흘러보는 가방, 옷바구니 막 이렇게 빨래바구니. 근데 그 옷들이 여행객 같은 그런 옷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옷이에요. 이 옷을 어디서 났을까 하는 그거는 의심은 했어요. 도대체 이 마음 옷이 어디서 났지? 김성곤이 경찰에 체포된 뒤 현재 김종석은 자취를 감춘 상태. 취재진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일단 김종석의 현지처 마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델의 집은 우연히도 박 씨가 납치범들의 은신처로 지목한 까비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곤 씨랑 한순지 씨 얘기해 보니까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바나나 트리가 이렇게 길가에 따라 있다는 얘기들하고 제가 종합을 해 보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바나나 트리 있잖아요. 이 집이에요, 이 집. 여기 딱 보시다가 여기 마델? 마델 있네. 피해자 박 씨의 묘사와 유사한 김종석 현지처 마델의 집. 판잣집인데다 주변에 바나나 나무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 밖에 있던 마델. 경찰이 홍석동 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울음부터 터뜨립니다. I told you Korean, I need Korean. Could you show what's inside of the room? The bag, there's lots of bag. Can you show me? Anytime, not now, please. Yeah. 집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마델은 강한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는 석동 씨 납치 사건을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석동 씨가 납치되기 전인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김진영 씨 납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납치단이 자신을 풀어줄 때 김종석이 마닐라로 간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현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급하게 마닐라로 온 김종석이 자신의 현지처 마델의 집을 은신처로 사용하진 않았을까? 마델 역시 박 씨 납치 사건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필리핀 경찰에서 주시하고 있는 용의자였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석. 그런데 그의 현지처 마델의 집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와 한순진이 말한 은신처와 비슷해 보이는 마델의 집에 만약 피해자들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이 있다면 이곳이 납치 감금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취재진은 집 내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마델은 눈물을 보이며 거절했습니다. I'm begging you. I cannot run. I will not run. Not now. 어느새 마델의 부모까지 나타나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좀처럼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 살던 마델의 집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한동안 사정을 설명하자 집 공개를 허락하겠다는 집 주인. 그러자 마델은 경찰을 제외한 취재진과 석동 씨 어머니만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국 해가 저물고 나서야 취재진은 마델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서 뒤져봐야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컴컴하기만 한 집안. 마델이 눈에 띄는 가방들을 직접 꺼내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봐도 필리핀 현지인들이 사용할 것 같지 않은 여행용 가방들이 수두룩하고 가방을 열자 여자 옷들이 아무렇게나 담겨 있었습니다. One more time. And your clothes too? 크고 작은 가방들은 장롱이는 물론 방 안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가방과 옷가지들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석동 씨의 흔적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 개가 넘는 여행용 가방과 그 속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사이즈의 옷들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재차 누구의 가방과 옷인지 물었습니다. We did not hide anything. No, no secret. You already inside. What do you want? This house, my baby, Eggy house. No light, very bulsanghe. What do you want? 결국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 마델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김종석이 지난 6월 중순 석동 씨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또다시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I don't know. And then that's why here very hard life, my daughter and son. Because And Kim Jong-sok and yes. I already separate Kim Jong-sok. 나도 힘들어.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으로 일관하는 마델.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았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닐라 중심가에서 아들의 전단지를 돌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응? 우리 아들. 다음 날 아침 아직 잡히지 않은 최세용과 김종석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필리핀은 대한민국 제1공간에 접수되는 범죄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 지난 5월엔 한국 경찰이 파견돼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한국인 관련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지난 2010년 교도소 수감 당시 찍힌 김종석의 최근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공개 수배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김성곤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김종석, 최세용 씨한테 지금 떠밀고 있고요. 김종석 씨를 이제 검거한다고 해도 최세용에게
같이 떠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6년간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에 접수된 범죄 신고만 1,600건. 이 중 피해가 큰 범죄 유형은 6년 새 16배나 늘어난 납치 감금입니다. 취재 도중 만난 현지 교민들은 대사관 측이 이런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사관이 이런 좀 그거를 실망스러운 게 이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돌면서 좀 이렇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붙어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교민 잡지 안 보시는 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술집에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듣고 저 빨리 신고해 잡아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여기로 전화를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전화하는데 뭐 앤서링 머신만 도는 거예요. 대사관도 뭐 시원치 않고.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에선 석동씨 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내무부 장관, 이 사안에 대해서 필리핀 대통령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최대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뭐 조만간 잘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갖고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결국 석동 씨를 찾기 위해서 또 필리핀 내 한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납치단 전원을 붙잡아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그러나 도주 중인 최세용과 김종석을 잡아도 현지 경찰이 생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도 사건을 저지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잡히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러되면은 사살도 가능하지 않겠나. 사살이 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그래 들었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석동 씨에 대한 이런 단서나 이런 것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난생 처음 편지를 썼습니다. 몸은 건강한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필리핀까지 오긴 했는데 아무 소식도 듣지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구나. 그러나 결국 편지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 하는 어머니. 두 번째 필리핀 방문에서도 아들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취재진은 납치단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납치 피해자 박영수 씨를 어렵게 다시 만난 겁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취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보여주는 순간 잠깐만요. 이 집 맞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 맞아요. 촬영된 영상을 보던 박 씨가 자신이 감금된 장소가 맞다며 유심히 살핍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 맞아요. 여기에 지금 저것도 있고 여기 뭐 그물망 같은 거. 이 집 맞아요. 수많은 여행용 가방과 곳곳에 쌓여있는 옷가지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곳. 마데레 집이 바로 박 씨가 납치범들에게 잡혀있던 장소였던 겁니다. 아마 제 옷, 이거 어디다 숨겨놨으면 제 옷도 있어요. 그 구멍 뚫린 옷도. 그리고 제가 양말도 벗고 왔고 양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김성곤의 부인 한순진이 말한 집 주변 공터와 구덩이가 수상하다고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조금 흙더미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약간 웅덩이가 돼 있는. 저는 계속 거기가 신경이 쓰였어요. 거기가 왜 저희가 이렇게 팔았을까? 딴 데는 다 멀쩡한데. 이들의 말대로라면 많은 가방과 옷까지는 납치 피해자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진은 곧바로 필리핀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기가 마닐라에서 마지막으로 납치했던 장소는 맞다고 확인이 된 거니까. 석동 씨 짐이 분명히 거기 있긴 있을 거예요. 모르게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작업을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납치 행각을 벌인 은신처로 밝혀진 마델의 집을 제대로 수색하기 위해선 법원의 집행영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영장 빨리 당기기 위해서 당연히 하고 있어. 수제국 경찰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제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거는 건데요.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해야죠. 저희 취재진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납치단의 은신처가 처음 발견된 만큼 이곳을 재수사하는 날 석동 씨의 생사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취재할 예정입니다. 곧 있으면 석동 씨가 사라진 지 1년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도주 중인 최세용과 김종석을 붙잡아 왜 석동 씨가 돌아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